번갈아서 사용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말벗입니다. 오늘 유독 제 얼굴이 부어 보인다고요? 맞습니다. 어제 저녁 라면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라면을 먹어버렸습니다. 얼굴이 빵빵해졌어요. 가뜩이나 그리 잘생기지 않은 외모, 여러분들께 조금 더 성실한 저의 외모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전날에 라면을 먹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는 그런 말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크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볼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목소리 크기를 변화시킴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 설득력 있는 말하기, 전달력 있는 말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표나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는 스피치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목소리가 강한 것과 목소리가 약한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먼저 이 강한 것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신의 주장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설득력이 있죠. 다만 고집이 세 보이고 성격 자체가 굉장히 세 보여요. 그러한 단점이 있죠. 반면 목소리가 약한 사람들은 일단 설득력이 좀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듣기에 부담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에 조금 더 주의 집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흔히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목소리가 강한 사람이 이긴다.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리드했던 시대가 지난 것은 그저 주먹구구식의 주장은 이제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조곤조곤 이야기할지라도 논리정연하고 조리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소리를 강하게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와 약하게를 같이 씀으로 해서 우리의 말하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영상을 찍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 당연히 도움되십니다. 여러분의 말벗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강하게 그리고 중간 그리고 약하게입니다.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목소리를 강하게 할 때 뭐 배에 힘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꼭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일단 내가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얼마만큼 내가 목소리를 키워받는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배에다 힘을 줘도 좋고 가슴에다 힘을 줘도 좋고 목에다 힘을 줘도 좋으니 목소리를 크게라도 한 번이라도 내보세요. 목소리를 크게 내봤던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도 낼 줄 알아요. 그만큼의 근육이라는 게 붙거든요. 내가 견딜 수 있는 근육이어야지만이 그거를 들 수가 있지, 그 근육이 약하면 아무리 강한 소리를 내가 낸다 할지라도 어디에선가 뭔가 올린다 할지라도 그걸 견뎌낼 힘이 없어요. 따라서 어떤 힘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먼저 목소리를 키우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란 얘기예요. 한 가지 딱 팁만 알려드릴 거예요.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선 내 소리를 밀어내야 돼요. 몸에서 나오는 소리를 밀어낸다 라는 생각으로 목소리를 키우시는 겁니다. 중간은 내가 평상시에 내는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약하게는 왜 요새 그 유튜브 방송 채널 중에 ASMR 하는 채널 많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먹어볼게요. 이렇게 목소리를 작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누가 들어요? 못 들어요. 마이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짝만 힘을 줘서 이 정도의 목소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가장 심플한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 겁니다. 말씀을 하실 때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내 원래 중음을 평상시 음으로 쭉 가져가되 내가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내 이야기를 집중시키고 싶을 때 강하게와 약하게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빈번하게 너무 한쪽만 많이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강해 보이거나 혹은 약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번갈아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번갈아서 사용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번갈아서 사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재밌네요. 결국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예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의 크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냥 프리스타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의 크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자신감이 굉장히 커 보일 수는 있지만 목소리가 약하게 될 경우에는 자신감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강하게 키우는 것이 좋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아무런 크기의 변화 없이 이야기를 한 거고, 자, 크기의 변화를 줘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목소리의 크기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목소리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말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반면 목소리가 약한 사람은 설득력이 약해 보이긴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뭔가 강사 같은 느낌? 강사 톤으로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혹시 받으셨나요? 일반적으로 아나운서들이 이야기하는 것, 리포터가 이야기하는 것,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말하기 스타일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들만의 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바로 이런 데서 시작이 되죠. 일반적인 말하기와 조금 다른 말하기를 구사합니다. 왜? 이것이 전달력 있는 말하기이기 때문이에요. 설민석 강사님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설민석 강사님 이야기하는 거를 오늘부터 주의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 크기의 변화가 진짜 많이 느껴질 거예요. 속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톤의 변화도 굉장히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사랑하는 설민석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강사님이시죠.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를 주의 집중시킬 때 목소리가 강한 사람, 여러분들 제 말을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작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 제 말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사람들을 집중시킬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을 벼락펴락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것부터 먼저 연습을 해보세요. 내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면 그만큼 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말하기도 더욱더 잘 전달할 수가 있답니다. 오늘 영상은 말하기, 목소리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로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말하기와 목소리 열심히 연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진행하는 말버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버스였습니다.